연간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중장기 대세 상승, 중장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내더라. 더 안전하고 빠르고 큰 수익을 내더라라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거나 하는 회사들은 반대로 유상증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되고 그럴 경우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압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단순히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적절한 시기에 사는 어떤 타이밍까지 고려하는 그런 투자 철학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확립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요일의 전문가는 화면에서 만나보셨던 하승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윌리엄 오닐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윌리엄 오닐은 이제 주도주를 잡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주도주가 아니면 아예 사지도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적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 그런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주도주를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타이밍에 매도하느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실을 때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될 때 비중을 줄일 때 이런 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추세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추세를 통해서 지금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추세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와 관련된 격언에 이런 게 있죠. 추세에 역행하지 마라. 추세에 반드시 편승해서 거래를 해라. 추세는 투자자의 친구다. 이런 오랜 추세와 관련된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추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추세란 뭐냐? 시세, 시장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있죠. 보통 한번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면 좀 상승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락하기 시작하면 하락이 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세의 방향, 시장의 방향, 시세의 방향을 일컫는 건데요. 매수세와 매도세 어떤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또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추세의 개념과 더불어서 이제 추세의 정의, 추세의 구분을 보면 추세는 보통 이제 상승과 하락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고요. 하락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낮아지는 파동, 낮아지는 흐름 그런 시세의 방향을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거죠. 횡보 추세 또는 수평 추세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시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일정한 저점과 고점, 일정한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수평 추세, 횡보 추세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작년의 코스피 차트인데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고점을 형성하고 앞에 고점보다 이제 고점이 높아졌죠. 또 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지고 앞에 고점보다 또 고점이 높아지고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움직이는 시세 바로 이게 상승 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 상승 추세가 이탈된 거고 하락 추세 내지 횡보 추세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추세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상승 추세가 깨졌으니 다른 두 가지 추세, 하락 또는 횡보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는 거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고, 저점과 고점이 유지가 되면 횡보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건데, 저점이 깨졌죠. 그리고 고점도 낮아졌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것이 확인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쭉 하락의 힘이 시장에서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우리가 시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추세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추세, 중추세, 소추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장기 추세, 중기 추세, 단기 추세.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장기, 단기, 장단기로 분류를 하고요. 좀 더 세세하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차트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보면 다우존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인데 큰 상승 추세가 여기 만들어졌죠. 큰 상승 추세. 이게 대추세가 되는 거죠. 대추세 또는 장기 추세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이 나옵니다. 주간 차트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약 4주죠. 4주. 음봉이 4개가 만들어졌으니까 4주. 이게 소추세죠. 하락 소추세. 또 여기서도 4주간 하락 소추세. 근데 이제 큰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하락 소추세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지만 큰 추세가 상승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큰 추세가 상승인 가운데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때 좋은 매수 기회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그런 큰 추세가 깨졌고 대추세가 깨진 거죠. 대추세가 깨진 건데, 대추세가 뭐였어요? 상승 추세였죠. 상승 추세가 깨졌으니까 이제 하락 추세 내지는 횡보 추세로 바뀔 수가 있고, 지금 현재는 횡보 추세, 큰 추세상 횡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추세선 구분. 추세에 대해서 좀 전에 봤고요. 추세선.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 일단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게 되면 보통 이제 상승 추세선 같은 경우는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그리게 되고요.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때 고점을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을 긋게 됩니다. 뭐라고요? 상승 추세선은 저점을 연결해서 긋고 하락 추세선은 고점을 연결해서 긋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방법은요, 추세가 전환되는 초기에 만들어진 저점, 추세가 전환되는 초기에 만들어진 저점이 기준 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형성된 저점을 기다려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그으면 상승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그 전환되는 과정, 거기서 중요한 저점이 추세선의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고, 또 고점이 만들어질 때 상승 추세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고점, 추세의 고점이 만들어질 때 이 상승 추세선의 중요한 기준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임의적으로 그리는 추세선 말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좀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대세 상승이 있었고 2008년도에 대세 하락이 있었죠. 이전에 대세 상승이 있었고 고점을 형성하고 대세 하락으로 바뀌는 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을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그으면 그게 하락 추세선이 되는 거고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파동, 하락 추세, 하락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고,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 초기에 만들어진 저점이 의미 있는 기준 추세선의 기준 저점이 되는 거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을 또 그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다가 상승 추세선이 깨지고 저점이 만들어졌는데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또 고점도 높아지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바로 이게 수평 추세, 횡보 추세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박스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 또 횡보 추세를 직접 시청자분들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선 그리고 추세 개념 정의를 이용해서 현재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요. 다우 같은 경우 월봉 차트인데 대세 상승이 쭉 있었고 작년 8월에 깨졌습니다. 작년 8월에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었고 전저점 과거의 저항이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지지가 됐었죠. 나스닥에서는 장기 이평선이 지나는 딱 자리였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세선 지지가 깨지고 올라와서 저항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3개월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저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지키면서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큰 추세는 작년까지의 큰 추세는 대세 상승. 그게 깨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대세 하락 또는 횡보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점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현재까지는 횡보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넘지 못하고 특히 이제 고점이 낮아지면서 내려와서 저점이 깨지면 큰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 거죠. 그럴 경우 굉장히 시장의 큰 추세가 하락이 바뀌면 종목들의 하락 리스크가 커지게 되죠. 네,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데 지금의 단기 흐름을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이 살아있다. 자, 보시면 작년 11월, 12월에 단기 박스권을 형성했죠. 고점이 높아지지도 못하고 저점이 낮아지지도 않고 유지가 되는 흐름이었는데 저점이 깨지면서 단기 하락 추세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죠. 1월 달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바로 작년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고 재차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재차 하락이 나와서 저점을 형성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지지가 되면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고 고점이 높아졌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단기 추세, 소추세상 상승 흐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추세상 상승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 좀 전에 보셨던 차트에서 큰 추세, 대추세는 횡보, 박스권에 가까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소추세는 상승이고 다만 지금 어제 저항을 받고 1%가량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이 흐름을 보면 바로 이전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완만한 상승, 최근에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죠.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분봉을 보면 쐐기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저항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마침 그런 상황에서 또 유가도 빠지면서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단기 추세가 상승이기 때문에 저항에서 매물을 받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또 일단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기 조정을 이용한 단기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근데 장기 매수는 아닌 거죠. 왜? 대추세가 상승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면서 큰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코스피 월봉 차트. 코스피는 이미 미국 시장과 다르게 이미 2011년 8월 급락 이후에 대추세가 박스권이었죠. 그래서 대추세 하단, 대추세 박스권 하단에서 작년 8월, 올해 2월 지지를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면 상단까지 가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잘하면 상단까지 대추세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가는 거죠. 잘못되면 박스 중간까지 갔다가 밀리는 거고요. 하락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로는 대추세 박스권 하단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는 소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다. 다만 지금 121선에서 최근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부딪히고 어제 조정이 나왔죠. 어제 선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1% 하락했음에도 오늘 큰 조정이 나오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고,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이 진행이 되다가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저점을 지키고 고점이 돌파된 단기 상승 추세, 소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장기 이평선 또는 장기 저항에서 조정이 나올 때 단기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이후에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 전고점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정말 긴 6, 7년간의 장기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대추세가 정말 길게 박스권 횡보 추세가 만들어졌고, 2015년 1, 2월 달에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고요. 8개월, 저점에서 고점까지 8개월, 고점에서 2월 저점까지 8개월 조정이 나왔습니다. 큰 추세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큰 추세로 보면 상승 돌파하고 나서 눌림이죠. 그래서 큰 추세로 보면 아직 상승의 힘이 살아있다. 글로벌 시장의 이 약세 흐름이 좀 안정이 되면 이후에 나중에라도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지금 8개월 상승, 8개월 조정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추세로 봤을 때 작년 8월 급락된 저점, 요번 2월 저점, 그 다음 8월 급락 이후 반등해서 9월, 10월, 11월 계속해서 고점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소추세로 봤을 때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 박스 상단 또 2월 급락 전에 고점에 가까워지면 또 이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올라오면 또 매물이 나오고, 그저께 어제 오늘 계속 장중에 올라가는 시도가 나오면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상단에 가까워져서. 그래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올 거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단기 추세가 박스권인데 지난 1월 달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단을 돌파해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단에서는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거고,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때 이것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돌파가 되면 그 다음에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세와 추세선의 개념, 그리고 차트에서 적용하는 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2월 달에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고 3월 달에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아직 이 상승 흐름은 살아 있습니다. 단기 조정 이후에 이 상승 흐름은 살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수익 잘 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 전문가였습니다. 추세에 대한 그 이야기 들어봤네요. 1, 2년 먼 일에 투자 철학을 살펴봤습니다.